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결단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결단력. 국장님, 예. 결단력에는 어떤 결단력이 있을까요? 좋은 결단과 나쁜 결단이 있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하다가 맞췄어요? 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수십만 년의 역사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의 안전을 이렇게 염려하면서 산 지는 몇천 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았죠. 네?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꼴로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눈만 뜨면 잡아먹고 싸우는 거예요. 영토전쟁하고 식량 약탈하고. 그게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두뇌와 DNA의 면면이 흐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 인간답게 산 지가 불과 몇백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이동해야 되고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금과 다른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두뇌가 그거를 거부해요. 왜? 지금 편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내 두뇌와 내 DNA에 박혀있는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굉장히 중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경영인이었고 새로운 유통의 흐름을 완전히 중국 시장에서 어떤 변형시켰던 위대한 경영자가 참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죠? 중국이라는 나라 진짜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냥 단칼에 쳐버려요.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은퇴를 선언했죠. 은퇴를 선언하지 않으면 중국 내에 꽤 유명한 탑5 안에 들어가는 많은 경영자들이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언제 했습니까? 네? 네, 아니요. 지난달인가 이번 달에 은퇴 선언했죠. 그러니까 예? 내년에. 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주식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 모든 회사가요 홀딩스라는 걸 세워요. 세금 혜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홀딩스에 관련된 모든 지분을 내려놓고 거기에 관련된 권리도 내려놓겠다고 발표한 얘기가 결국은 은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윈이 한 얘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은 함정이라 이야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다단계라고 한다.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한심한 소리지.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걸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작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시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가요? No. no입니다. no 아니죠. 꿈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
꿈만 있는 사람. 네. 행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꿈만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있는데 이룰 수 있다 없다? 네. 꿈이 없으면 아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는데 꿈만 있는 사람은 더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려면 뭘 내려요? 결단을 내리고 맺을 결의 끈을 다닙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임페리얼, 뭐 로얄, 뭐 크라운 이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익사님. 순간의 거절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 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슈퍼 안 가는 거. 네, 그렇죠. 슈퍼 안 가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또 결단입니다. 그죠? TV 안 보는 거. 네. 매일 조회에 오겠다. 그렇죠. 저런 것들. 또 모임에 많이 참석 안 한다. 네, 또 모임에 많이 참석 안 한다는 좋은 결단이 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이사가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실질적인 결단. 이 사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못해요. 성공할 때까지 그렇죠. 1번 제품 100% 애용한다.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한다. 또 계속 써봐라 주변에 얘기한다. 그렇죠. 계속 주변에 결국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탱코라면 무조건 보험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탱코라면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겠다 이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할 건가 그것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것이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결단하면 누가 도와줘요? 우주가 도와준다. 옛날에 우리 얼마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분은 우주가 안 도와줬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결단 안 하고 자꾸 남을 결단시키면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스스로 두 발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뭄이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견디려고 하는 거고 상황을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 내가. 그 파리에 도시락을 파는 여자 누군지 아시죠? 켈리체. 네. 누가 바꿨어요? 자기 인생을? 네.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기간 안에 완벽하게 결단해서 연 매출 5천억짜리 회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 켈리체가 한 얘기도. 모든 것은 행동에 달려있다. 그 행동을 일으키는 힘은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인이 한 얘기처럼 계속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통찰력이 없어서 그렇대요. 주어진 문제 앞에 하루 이틀 열흘 망설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둘의 차이는 통찰력의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깊숙이 명상을 통하든 어떤 기도를 통하든 정말 침잠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될지 아니면 정말 결단이 필요한 순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통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강영일 본부장님 하신 얘기잖아요. 자기가 이 사업을 결단할 때 뭘 했다고 그랬죠? 자기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집, 자기 집이에요? 은행집이에요? 은행집. 지금 이 상태로 자기가 버는 돈으로 아무리 해봐야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것이 명확해지고 나니까 애터미를 파악했고 애터미가 나의 인생에 바꿔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니까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를 내가 명확하게 나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애터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결단력 부족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개는 것부터 작은 결단이에요. 큰 결단부터 하실 필요 없거든요.
눈 뜨자마자 그냥 바로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는 연습. 그런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내가 이제 큰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 안 내리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결단 내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큰 결단 내리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아침에 벨 한 번 울렸을 때 딱 끄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적어도 저녁 9시가 넘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거 결단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네,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셔. 네, 그런 결단부터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해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고, 아,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결단을 내리는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내린 결단을 변경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남의 의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꾸 물어봐. 네? 자기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자꾸 남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될 생각은 안 해.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내가 지금 집을 살 때인가 아닌가를 다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남한테 맨날 물어봐. 네? 그러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 애터미가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플랜인가 아닌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돼서 다 확인하고 알아보고 시행해봐야 되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 그것도 이 사업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 남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측정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예외 없이 결단 내리는 게 엄청 느리다. 이 얘기는 행동하는데 엄청 느리다. 미팅 나온 지는 1년 됐는데 소개한 사람은 5손가락도 안 된다?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변경하는 것은 매우 빠르며 게다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남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거, 여기 결단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검토와 공부를 통해서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떨 땐 그것이 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단점에 비하면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뭐예요? 네, 쓰레기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이 좀 깨끗해요. 비가 와가지고. 네. 어쨌든 남의 충고 의견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에 불과하다. 누구나 산더미만큼의 무책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은 아직 진실한 소망이 없다는 증거이고 당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응원해줄 협조자를 찾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 때문이죠? 이병철 회장 때문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라는 부분에 투자를 의사결정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삼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더라고 하겠을 때 이미 전 세계 반도체 1위는 미국이었고 2위가 일본이었어요. 한국이 들어가기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포항제철이 있는데 그 옆에 철공소 세우는 꼴이었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다 반대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반도체 산업을 하라는 데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이병철 회장이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왜? 어차피 이대로 삼성은 10년, 20년이면 없어진다. 그러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반도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결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리지만. 사실 이건희 회장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이병철 회장이 만들어 놓은 그 유산을 통해서 결국 그런 의사결정을 통한 유산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리는 결단을 모든 사람이 말려도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지도자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최악의 지도자라는 거죠. 헨리 포드가 6기통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엔진이 4기통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것도 박사급 연구원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6기통 엔진은. 그거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시킵니다.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포기해라고 계속 조명합니다. 그것도 누가? 연구진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연구진들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 예, 결국은 그래서 V6 엔진이 세계 최초로 포드에서 나온 거죠. 만약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잖아요, 개발자들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근데 포드는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링컨은 또 어떤 결단을 했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노예 해방. 근데 링컨을 지지한 사람들은 다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부자들이니까. 미국은 돈 없이 정치가 안 되는 나라예요. 무조건 돈이 있어야지 선거를 하거든요. 그 넓은 땅덩이를 돌아다니려면. 그러면 후원자들이 있어야 돼. 근데 후원자들은 다 부자야. 근데 그런 사람들, 자기를 후원한 사람들의 의견을 거절하고 노예를 해방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런 세계의 어떤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문제제기를 오래전에 한 거죠. 사마이예요. 사마이. 누군지 모르시죠? 사마이. 삼국지의 주인공. 우린 삼국지의 주인공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유비, 관우, 장비, 또 조조, 뭐 제갈량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사마이입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딱 통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토사구팽 당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토사구팽 뭔지 아시죠? 여우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어떻게 해요? 네, 잡아먹기죠.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일이 없으니까. 밥만 나가니까. 삼국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마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일합니다. 제갈공명과 싸우면 당신 자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다. 왜? 제갈공명은 결단을 내리는데 너무 느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마이가 그래서 조조한테 그 조조 일가로부터 죽임을 이제 그 이후 후손들이죠.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었을 때 철저하게 비굴하게 낮은 자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더 이상 쟤 안 돼. 쟤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다 포기할 때 이제 그 성을 지키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그 조상의 묘로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면 그게 고변능이에요. 그 고변능 때 사마이가 군사를 몰고 들어가서 성을 다 장악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3대 뒤에 자기 자손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국의 통일한 최종적인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이 사마이입니다. 만약 사마이가 그때 고변능 사람인데 난을 안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이 사람은 그냥 결국은 언젠가는 이 가족들이 다 일종의 처벌을 당하고 끝났겠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 특히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야나도 아시죠? 야나도 영어 할 수 있다라는 회사를 차린 사람인데 27번을 실패했어요, 사업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27번을 해서 24번 실패.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실패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실패를 계속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낮아져요? 낮아지죠. 생각해보세요. 24번 사업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하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에 반드시 새끼 밥 먹는다. 그러니까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작은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다 보면 이제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야나도 대표가 성공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산 사직구장 앞은 뭐 하는 그 야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야구지를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광고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지를 이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무가지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광고를 팔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직구장 앞에다가 그냥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신문을 딱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빨리 가져가서 자기가 놀란대요.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사직구장은요, 신문을 찢어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신문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통째처럼 만들어서 흔드는 거. 잊진 않고 다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붙어요, 안 붙어요? 네, 안 붙어.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근데 그 사람이 재밌는 건 그날 쫄딱 망한 날 회사에 들어와서 바로 그날 사업 아이템을 생각합니다. 이 머리에다 다는 응원 도구를.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내일 출근하라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는 애가 태반이고 마지못해서 나온 애들 몇 명을 데리고 머리에다 매다는 그 응원 도구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그걸로 일어나서 만든 회사가 이 아나토예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 이렇게 망하고 나면 뭐 하러 가요? 네, 술 먹으러 가죠. 술 먹으러 가.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작은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습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걷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기 전에 말하라고. 우리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야 제발 좀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얘기해. 그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생각하기 전에 말하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라.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계획은 수정해 나가라.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 그렇죠. 계획이 없어도 행동 먼저 하면서 계획은 천천히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면 뭐부터 하세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동그라미 그리죠?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근데 그대로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것도 안 되니까 수정을 나가라.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단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행동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